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지금 현재 그 스위스 다보스에서 어, 월드 이코노미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서 그 1일차, 이게 22일부터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 22일차에 레이 달리오가 패널에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자신의 그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여러 패널에 참가한 사람들과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꾸며진 그 세션에서 레이 달리오가 이제 다가오는 그 두려움이 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그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은 올해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열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다보스 포럼에서 그 다루는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주제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계속 그 리포트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싶으신 분은 가셔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셔도 됩니다. 이 다보스 포럼에서 다룬 그 주제들이 일단 당연히 경제 관련된 내용이고요. 1차적으로 보이는 그 경제뿐만이 아니라 경제에 영향을 주는 모든 분야까지 다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보통 100개에서 200개 그 이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정부, 국제기구, 그리고 재계와 언론, 그리고 각계 뭐 대표와 전문가 등, 그리고 석학들이 거의 참여를 해서 토론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올해 2019년 다보스 포럼의 그 메인 주제 있잖아요. 메인 주제.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메인 주제는 글로벌 4.0,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아키텍처 구축입니다.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컴퓨터 시스템 전체의 설계 방식으로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 결국 표준화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모두 다 작동될 수 있게 전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면 이 표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글로벌 아키텍처 구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것과 관련해서도 뭐 들어가 보시면은 많은 내용들이 오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 다루고 있는 그 주제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그 앞서 말씀드린 그 4차 산업혁명 관련 외에도 글로벌, 유럽, 중국, 일본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공급 사슬,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달, 그리고 자동화 도입, 그리고 근본적인 노동시장 및 일자리 변화.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은 앞으로 우리 그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지 대략적으로 이제 예측이 가능하죠. 그리고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장의 역설. 우리가 지금 양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성장이 진정한 성장인지에 대한 그 역설적인 내용이 다뤄집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성장에 대한 역설에 대해서는. 그리고 건드라크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성장이 진짜 성장인지, 아니면 그냥 부채를 통해서만 수치적으로만 늘어나는 그런 성장인지, 그 성장에 대한 진실을 논할 때가 된 시점이 또 된 것 같네요. 그리고 새로운 GDP 측정 지표,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작년부터. 지금 GDP는 그 지표에 부채가 모두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GDP의 성장이 실질적인 성장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냥
명목상의 지표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새로운 GDP 측정 지표가 요구된다라는 것도 이번 세션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빈부격차죠. 지금 이러한 상태가 되니까 당연히 불평등이 이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부정부패, 그리고 공정한 조세 시스템, 금융격차 해소. 이 부분을 보면은 주로 부의 재분배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논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경제 사이클이 마무리 짓는 국면, 그리고 과거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환경,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환경에서의 그 사이클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결국 지정학적 정치적 이슈들이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서도 그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브렉시트, 유럽 분열, 이민 정책들 이런 거는 이제 좀 주로 유럽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고, 이민 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디지털 경제 전망, 이거는 4차 산업이랑 또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에너지 시스템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심각한 부채 문제, 그리고 기업 부채 버블, 이런 거는 이제 현재 우리가 당면한 그 문제들이죠. 그리고 그린 뉴딜 정책, 그리고 기후변화 리더십,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아젠다라고 있어요. 아젠다를 눌러보시면은 그날 다루고 있는 그 주제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리포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뭐 4차 산업 분야부터 시작해서 뭐 무역 문제, 그리고 새로운 통화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전반적인 경제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다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언급해 드릴 내용은 그 다보스 포럼 1일차에서 그 레이 달리오가 나와서 여러 패널들과 얘기를 하면서 현재 경제 상태의 문제점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논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현장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세한 그 내용은 제로 해치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이 토론에 대한 풀 영상도 제로 해치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충분히 그 회화가 되시는 분들은 직접 그 영상을 풀 버전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소는 본 영상 그 하단 설명에 제가 추가를 해 둘게요. 그래서 이 영상에 나왔던 그 내용들을 레이 달리오 관점에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죠, 레이 달리오는. 그래서 이런 레이 달리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사실상 시장의 새로운 반등을 촉발시킬 무기가 없을 때 그 시점에 시장과 경제를 모두 강타하게 되는 다음 세계 경제 침체가 가장 두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발언들 자체가 투자자들이 2020년 초로 이제 미뤄질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해서 점점 더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거고요. 2020년 초라는 거는 건드락 그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타임라인 있잖아요. 장단기 금리 현황에 대한 과거 타임라인을 계속 합성해 본 결과 평균적으로 지금 흐름에서는 앞으로 약 54주, 그러니까 빠르면 2019년 후반 그리고 2020년 초 요 기간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데이터 상으로 나와 있는데 투자자들 역시 이때 2020년 초 이때 이제 그 경기 침체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우려가 나오는 시점에서 레이 달리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역설을 해보자면 다음 세계 경제 침체에서는 사실상 중앙은행들의 그 정책적 여력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달리오가 내년은 2020년이죠. 2020년에 미국, 중국, 유럽 경제 표준 성장률을 이제 예측을 하면서 그 IMF가 최근 발표한 성장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재확인했지만 레이 달리오는 금리 인하가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을 그 포럼을 중재하는 그 마리아 바르티로모와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책적인 여력이 거의 없다라는 뜻이죠. 이미 금리 인하는 충분히 진행이 됐고 우리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얻는 효과들이 지금 제한적인 상태잖아요. 이미 연준에서는 금리를 3%로 목표를 잡고 있지만 2018년 12월에 한 단계 더 내려서 2.75% 수준까지 이제 다시 목표치를 낮췄고 시장에서는 아예 올해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밀어볼 때 금리 인하가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이 투자자나 여기 패널에 참가한 사람들도 거의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유럽, 중국 등 이 모든 나라들이 더 큰 수준의 둔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어쩌면 더 큰 실망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아마 2019년 하반기쯤에 이제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현재 시장에서 적용되는 것보다 더 쉬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달리오는 그 화요일 날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가진 패널 토론회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도구인 통화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통화정책에 대한 그 한계. 그래서 다음 경기 침체가 과거의 경기 침체와 달리 매우 걱정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930년대 후반과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어요. 이거는 좀 수정을 할게요. 제가 잘못 표기했네요. 이거는 1929년입니다. 1차 대공황 시절이죠. 1929년에서 1932년 사이에 우리는 부채 위기를 겪었으며 이자율은 0에 도달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화폐 인쇄와 금융자산 매입이 있었고 이로 인해 금융자산 가격이 더 높아졌다. 이거는 이제 뉴딜 정책이죠. 뉴딜 정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는데 1930년대 그 후반 대공황 이후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죠. 이제 그것은 양극성, 포퓰리즘, 그리고 적대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 당시 중국처럼 기존 강대국과의 갈등을 다루는 신흥 강국이라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강대국들은 이제 유럽이죠, 유럽. 영국을 필두로 하는 유럽들. 그리고 미국은 이제 당시 중국처럼 신흥 강국 떠오르는 그런 강국의 현상을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유형의 정치적 이슈는 이제 정책의 경제 이슈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기록적인 기업 부채 수준도 이제 같이 언급을 했어요. 기업 세금을 줄이고 이자율을 낮춰서 금융자산을 사기에 충분히 매력적으로 만들었을 때 이때 이제 인수합병 있잖아요. 인수합병들의 기회를 가진 회사들이 대부분 기업 부채의 큰 증가를 초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인수합병을 위해서 자금을 대부분 조달했는데 그게 다 이제 기업 부채로 다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레이 달리오도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업 부채들의 증가가 대부분 이런 인수합병을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사용이 되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계속 다뤘던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젠 이건 줄어들 거래요. 이제 여력이 없죠.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가오는 그 위험으로 또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 경제 둔화에 대한 전망을 논의하면서 달리오는 내년, 여기서 말하는 내년 마찬가지로 2020년입니다.
정치에 대한 그 사고의 시작, 정치적으로 이제 많은 이슈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사고가 일어나면서 그것이 이후의 경제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레이 달리오가 궁극적으로 두려워하는 부분인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에 대한 그 사고는 앞서 말했듯이 지금 1930년대 후반과 매우 그 정치적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그 보호무역주의 증가, 그리고 포퓰리즘, 정치 이슈들이 계속 이슈화되고 있고, 포퓰리즘 정치가들이 지금 계속 승리를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정치적 환경들, 이러한 것들이 1930년대 후반 대공의 마지막 해 동안에 시장 상황과 현저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지금 이 시점이. 그리고 이 시기에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찰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내년에 정치에 대한 그 정치적 사고가 바로 그 포퓰리즘 정권과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마찰을 일으킬 그런 부분을 좀 암시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는 지난 시기처럼 2차 세계대전과 같이 그런 극단적인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러한 정치적 환경이 똑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경제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보게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2020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 달리오는 여기에 나온 그 패널들과 함께 과연 그런 시점이 되면은 어떤 경제정책이 또 나올지 이제 예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예시를 들었어요. 70%의 소득세와 같은 것, 엄청나죠? 이거는 부의 재분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부의 재분배. 아마 그 부의 하위층을 그 형성하고 있는 계층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로 인해서 많은 정치적 이슈, 뭐 프랑스에 있었던 그 노란조끼 시위 같은 것은 뭐 예산일이고, 그것보다 더 큰 이슈들이 2020년에 이제 시작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와 이제 포퓰리즘 정권이 이제 만나면서 부의 재분배를 다루는 이러한 그 정책들이 나오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뭐 결과적으로 엄청난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고, 그렇다고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도 딱히 없습니다. 결국 부의 재분배로 가는 게 맞긴 맞는데, 이것들로 인해서 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지는 뭐 아무도 예상을 할 수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그 정치 이슈는 현재 경제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레이 달리오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그 풀 영상에서 모든 내용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영상을 이제 듣고 바로 해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그 영상 하단에 추가해드린 이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서 그 코맥스 그 선물 거래소에 있는 그 창고에 있는 그 재고, 실물이죠, 실물을 데이터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코맥스 홈페이지거든요. 코맥스 홈페이지 이제 들어가셔서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에 그 레스터 그 리포트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시면 이 왼쪽에 있는 건 다 무시하시고 가장 하단에 이렇게 있습니다. 웨어하우스, 창고죠, 창고에 있는 실물의 그 재고 수량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여기 보시면 이제 실버 스탁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은 실물 창고의 데이터입니다. 이거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다운이 받아집니다. 지금 다운을 받았는데 2019년 1월 24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 기준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면 1월 25일이죠. 오늘 날짜 겁니다. 오늘 날짜 거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니까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4,978만 온스. 저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1월 19일자인가? 그때가 1억 4,920, 1억 4,925온스인가? 그 정도 되었거든요. 지금 대략적으로 50만 온스가 늘었네요, 또. 50만 온스가 그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또 늘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됐죠. 한 5일 사이에 50만 온스가 또 늘었네요. JP모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서 데이터, 레지스터 리포트, 그리고 그 하단에 여기서 뭐 골드, 실버, 뭐 구리, 그리고 킬로그램 단위의 그 골드 재고, 금괴죠, 금괴. 이거는 온스가 아니라 금괴입니다. 그리고 뭐 플래티넘, 팔라듐 뭐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 받으셔서 주기적으로 체크하셔도 돼요. 개인적으로 그 체크해 보실 분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전후, 그러니까 뭐 2019년 후반에서 2020년 초 이때 더 큰 경제 둔화, 미국, 유럽, 중국 이 나라들, 주요 나라들에서 더 큰 수준의 경기 둔화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침체에서는 결국 중앙은행들의 정책적 여력, 그리고 특히 금리 인하와 같은 정책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실효성이 없을 거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매우 두렵다.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경기 침체와 달리 이번 다가온 경기 침체가 그래서 두렵다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정치적인 이슈, 지금 상황이 1930년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런 모습들과 매우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이런 경제적인 상황들이 결합이 되면서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보게 될 거다. 한마디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 씨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인데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그 행사가 아니었나, 이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그래서 레이 달리오의 그런 일관된 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월요일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